안녕하세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중등교육과 진로진학통합센터 파견교사 성지연, 김창현입니다. 1편이 고1, 2 학생들이 대입 준비 전에 꼭 알아야 할 3가지였다면 오늘은 현재 중3인 친구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바로 2028학년도 대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3 학생들은 아직 대학을 간다는 것에 대해서 생소할 수 있을 시기죠. 내신 등급 관리 잘해야 돼, 혹은 수능 잘 봐야 대학 잘 가지 라는 말을 주변으로부터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도대체 수시는 무엇이고 정시는 뭔지, 대입은 너무 어렵다는 느낌이 많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내년에 고1이 돼서 첫 시험을 맞이하고 정신없이 1년, 2년을 보낸 뒤에 어느덧 고3이 되면 막막함에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미리 알고 준비하는 태도는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신, 수능, 대입으로 정리해 여러분에게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고자 하는데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요, 먼저 첫 번째 주제, 내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배우게 될 2022 개정 교육과정은요, 교과목 현재부터 현재 고등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2015와 크게 달라지는데요. 기존의 내신 9등급제가 여러분부터는 5등급제로 바뀐다는 것이 무슨 내용인지 한번 창현쌤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전 공통 그리고 일반 선택 과목에서는 과목 이수자들을 1에서 9등급까지 9구간으로 나누었다면 28학년도 대입부터는 1에서 5등급이라는 5구간으로 나누게 됩니다. 즉 내신 9등급제 때와 비교하여 학생들의 등급 구간이 세밀하게 구분되지 않기에 변별력, 즉 성적의 우열을 가리는 기능이 줄어든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과거보다 변별력이 감소한 측면만 있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과거 절대평가였던 과목들이 상대평가가 되었거든요. 상대평가는 이수자 중에서 내가 얼마나 잘했는가를 본다면, 절대평가는 다른 이수자와의 비교가 아닌 내가 정해진 성취 기준을 충족하였는가를 보는 것이기에 학생들에게 경쟁에 대한 부담이 줄었습니다. 네, 이렇게 들으니까 좀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한번 창현쌤이 그 선배들의 현재 이수 과목, 그리고 지금 우리 중3 학생들이 배우게 될 과목을 비교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기존에는 공통 및 일반 선택 과목이 상대평가,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이 절대평가였잖아요. 그래서 대다수의 과목을 진로 선택으로 이수하는 고3 시기에 내신 등급이 안 나오기에 성취도 A만 받으면 되니까 적당히 열심히 하자. 실질적으로 내신 등급은 2학년 때 결정이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었죠. 내신 등급에 대한 부담도 적었고요. 그런데 현 중3부터는 융합 선택 과목과 체육 및 예술 과목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대부분의 이수 과목들에서 석차 등급과 함께 성취도가 표기됩니다. 더불어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그리고 융합 선택의 과목들을 보시면 과목명이 지금과 많이 다르죠. 그러면 우리 중3 학생들을 위해서 한번 그 바뀌는 학교 내신에 대해서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첫째, 내신 9등급제가 5등급제로 바뀌면서 등급별 비율의 폭이 달라졌죠. 둘째, 일부 교과목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상대평가로 이루어진다는 점. 절대평가가 이루어지는 과목은 융합선택 과목과 예체능 과목들이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학생들이 대부분 이수하게 될 보통 교과 과목들은 등급과 함께 성취도, 성취도별 분포 비율, 과목 평균, 수강자 수가 함께 제시되며 표준 편차는 제외된다는 점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신만큼이나 수능도 참 많이 바뀐 것 같죠? 이번에는 지연쌤이 수능이 어떻게 바뀌는지 좀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바뀌기 전에 현재 선배들이 보는 수능을 설명해 드릴게요. 수능의 과목은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 그리고 제2외국어 및 한문이 있습니다. 각각 문제수, 시간의 차이가 있고요. 영어와 한국사를 제외한 시간에는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에서는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고요. 수학에서는 확률과 통계,
그리고 미적분, 기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봐야 합니다. 그리고 탐구 과목에서는요, 사탐 9과목, 그리고 과탐 8과목이 있는데요. 이 과목들 중에서 2과목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인문계열 학생들은 수학에서는 확통을 선택하고요. 탐구에서는 사회탐구로 주로 2과목을 응시합니다. 그리고 자연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에서 미적과 기하, 그리고 탐구 과목으로는 과학 탐구를 주로 응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능 성적표를 한번 볼게요. 한국사, 영어, 제2외국어는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표준 점수와 백분위가 없이 원점수에 따른 등급만 나옵니다. 하지만 국어와 수학, 탐구는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표준 점수, 백분위, 등급이 함께 나옵니다. 그럼 선생님, 표준 점수랑 백분위, 등급은 무엇이고 어디에 쓰이는 건가요? 네,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아니면 논술 전형에서 존재하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거기서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의 어떤 등급을 활용하고요. 그리고 수능을 본 뒤에 정시로 대학을 갈 때는 백분위와 함께 표준 점수라는 것을 쓰게 됩니다. 백분위와 표준 점수를 설명해 드리자면은요. 백분위는 전체 응시자 중에서 나의 등수를 백분율로 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등급 또한 백분위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반면에 표준 점수는 원점수와 과목 평균의 차이를 통해서 학생이 선택한 과목에서 상대적으로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를 보여주는 점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해의 수학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서 어려웠기 때문에 전체 응시자의 평균은 낮은데 내가 만점을 받았고요. 그리고 국어는 쉬워서 응시자의 평균이 높은데 나도 똑같이 만점을 받았다. 그럴 경우에는 훨씬 좀 어려웠던 수학의 표준 점수가 국어의 표준 점수보다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선생님, 그러면 수능의 출제 영역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네, 아까 창현쌤이 설명했던 그 내신 과목을 설명할 때 봤던 표죠. 지금 이렇게 주황색으로 음영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 과목들이 바로 여러분이 수능에서 봐야 할 과목들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전과 비교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같은 경우에는요. 화법과 작문 혹은 언어와 매체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던 방식이었는데요. 이제는 인문계열, 자연계열 구분 없이 다 공통으로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을 다 이제 보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 문법을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화법과 작문을 선택했었는데요. 이제는 수능 국어를 볼 때 전반적으로 다 좀 공부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수학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네, 수학은 우선 좀 과목 이름에 대한 정리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 계열 구분을 위한 탐구 필수 응시 과목이 없어지는 추세이지만요. 여전히 이제 여러분의 선배들 같은 경우에 미적과 기하는 자연계열 학생들이, 인문계열 학생들은 확통을 좀 보는 어떤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2028 개정 교육과정의 대수가 현재의 수원, 미적분 원이 수투, 그리고 확률과 통계는 이름이 같으니까 사실상 바뀌는 수능 수학의 범위는 현재 인문계열 학생들의 수능 과목 범위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에서 현재 자연계열 학생들, 여러분의 즉 선배들은 기하나 미적분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보고 있지만은 실제로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 그룹에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표준 점수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연계열 지원자들 대부분이 확통을 수능에서 선택하지 않았을 뿐 확통, 미적, 기하를 모두 학교에서 이수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기존의 자연계열 학생들한테 수능 범위에서 좀 공부량이 적어진다고 할 수도 있겠고, 또 혹은 자연계열 학생들이 기존처럼 그 자연계열 학생 내부의 경쟁이 아닌 이제는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구분 없는 경쟁에서 아무래도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될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자연계열 최상위권 학생들의 변별 요소는 과연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비록 범위는 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또 어렵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네, 어떻게 보면 딱 현재의 수능 영어에 해당하는 표현 같기도 해요. 영어는 어떤 변경사항이 있나요?
네, 영어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한국사도 역시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해서 10점마다 등급이 달라지고요. 한국사는 40점까지는 1등급이고요. 그 이하로는 5점마다 등급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항상 그래왔듯이 영어는 학생들의 수능 최저 충족을 위한 전략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항상 영어에서 1등급을 받기를 원했지만 작년 수능의 경우에는 모두의 기대를 무너뜨린 과목이었죠. 4.7%의 1등급 비율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군요. 그러면 왜 영어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과목인가요? 네, 영어라는 과목은요, 듣기 17문항, 그리고 독해 28문항이 있습니다. 90점 이상이 1등급이고요. 89점부터 80점까지 2등급, 그리고 79점부터 70점은 3등급. 그 아래로 10점마다 한 개 등급씩 내려가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내신에서도 그랬지만 절대평가는 나와 함께 응시하는 사람들의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해당 과목에서 획득하는 점수만 충분하면 등급을 얻을 수 있는 구조이기에 경쟁을 통해 나의 우수함을 증명할 필요가 없겠군요. 네, 맞습니다. 게다가 영어라는 과목이 절대평가가 된 이후로 이제 그 취지에 맞게 6에서 8%대 또 많게는 10%의 1등급 비율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수능 영어 출제 경향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지문은 해석이 되는데 문제가 안 풀린다. 이런 평들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는 옆 수험생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 90점만 넘으면 되는 것인데도 쉽지 않은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탐구를 보도록 할게요. 이 탐구도 수학만큼이나 이제 큰 변동이 생긴 과목인 것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의 사회탐구는 이렇게 많은 과목들이 있습니다. 사회의 9과목, 그리고 과학의 8과목. 선배들은 총 17과목을 접하게 되고요. 여기서 2과목을 골라서 수능을 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목들이 올해 중3이 수능을 볼 때는요, 전부 합쳐져서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치러지게 되고요. 이제는 문과, 이과 상관없이 누구나 사회와 과학을 모두 응시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통합사회고 통합과학은 고1 때 배우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포함될 수 있는 내용에, 이 출제할 수 있는 내용에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난이도에서 아무래도 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즉, 변별력을 잃을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좀 많은 상황입니다. 예, 제2외국어는 탐구를 대신할 목적으로 응시하는 경우가 있죠? 네, 맞습니다. 응시자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요. 현재 제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이 성균관대처럼 탐구 한 과목을 대체해 준다든지 또는 서울대처럼 정시 인문계열 일부 학과에서 필수 응시 과목으로 제2외국어나 한문을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등급은 5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해서 5점마다 한 개 등급씩 내려갑니다. 아까 40점까지 1등급이었던 한국사와는 살짝 다르죠. 예, 선생님, 그러면 바뀌게 되는 수능에 대해서 한번 깔끔하게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수능의 평가 및 성적 제공 방식은 바로 현재와 동일합니다. 국어, 수학, 탐구는 상대평가로, 그리고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 및 한문은 절대평가로 이뤄집니다. 하지만 통합 및 융합형 과목체계 도입에 따라서 국어, 수학, 탐구의 선택 과목이 폐지되어 계열 구분 없이 모두가 동일한 과목을 응시하게 됩니다. 과거에 과학탐구와 사회탐구의 과목들이 따로따로 존재해서 학생의 선택에 따라 응시했던 것과 달리 이제 사탐과 가탐을 모두 응시해야 한다는 점까지도요. 자, 우리 이제 대학에 가는 방법에 대해 그리고 바뀌는 수능과 내신 체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어요. 내가 가진 내신 등급과 학교생활 기록부, 그리고 수능 등을 통해서 대학에 진학하게 될 텐데요. 방금까지 말했던 내신 5등급제, 내신 9등급제인 현행과 비교하여 무엇이 약하다고 했었죠? 바로 변별력이죠. 9등급제에서 1등급, 2등급이었던 학생들은 5등급제에서는 모두 1등급이 되죠. 그 아래의 등급들도 마찬가지고요. 대학 입장에서는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고 싶어 할 텐데요. 선발 기준으로 내신 등급만을 보기에는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학교 내신 등급으로 학생을 선발하던 교과 전형은 가장 큰 변화를 겪을 거예요. 벌써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나 서류평가, 면접 등이 추가되는 식으로 바뀌고 있어요. 아직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데도 말이죠. 네, 수능은 선택 과목이었던 부분들이 이제 공통 과목이 되면서 공부해야 할 범위가 축소되거나 없어졌고요. 교과의 내신 등급 역시 5등급제에서는 정량평가적 요소의 변별력이 약화되었으니 현행의 교과 전형과 정시는 변별을 위한 추가적인 요소가 필요해졌습니다. 특히 기존의 학생부 100%, 즉 내신 등급으로만 학생을 평가하던 전형은 수능 최저, 면접 아니면은 이 서류 평가 요소가 부각되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서울대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정시는 수능만 잘 보면 돼 라는 말을 아직까지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만 정시에 교과 평가가 반영되기 시작한다는 것은 28학년 대입에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이전만큼 변별력을 가지지 못할 때 변별을 위한 추가적인 수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해석해야겠죠. 물론 한편에서는 학생 선발의 수단을 위해서 대학별 고사, 가령 논술을 확대하게 두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지금의 기조로 봤을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죠. 그리고 논술 전형과 함께 면접고사도 학생을 변별하는 서류평가를 위한 기록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좋은 수단이지만은 모든 대학이 원활하게 실시하기에 또 좋은 수단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중3 친구들은 지역인재 전형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죠. 선배들까지는 지역인재 전형의 조건이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입학하여 졸업하는 것입니다. 즉 3년 동안의 재학 기간을 필요로 한다면 28학년도 대입을 준비하는 현 중3 학생들은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중학교 3년 그리고 해당 소재지 고등학교 3년 총 6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자면 강원도에서 중학교 3년을 보내고 또 우리 전북에 와서 고등학교를 3년 다니고 그럴 경우에는 전북대를 쓸 수 있다는 말인가요? 지역인재로? 그렇죠. 중3 친구들 공부 참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요. 학생들의 부담이 절대로 적지 않고요. 또 단순하게 생각하자면 내신 등급이든 수능이든 변별이 약해질 것 같으니까 공부에 대한 압박감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결국 대학은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고 싶어 하잖아요. 내신 등급이 아무리 변별력이 약해져도 등급 자체를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가령 수도권의 상위권 대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2등급이 하나 나오는 순간 악영향이 있을 테고요. 게다가 여기에 최저든 면접이든 어떤 서류 평가든 부가적인 수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현재의 학생들보다 다방면적으로 동시에 많은 것을 준비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수능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내신 등급이 별로 좋게 나오지 않아서 수능에 올인하는 어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그렇게 해서 또 성공하는 경우도 조금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수능의 변별력이 약화되고 수능 100%가 사라질 가능성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수시 교과 전형만큼은 아니지만 변별력이 약화된 수능에서 그나마 가장 변별을 줄 수 있는 요소는 바로 국어와 수학이라는 점도 생각을 해야겠죠. 맞습니다. 학생 수도 많이 줄어들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대학이 원하는 핵심 역량을 갖춘 학생이 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중3 친구들이 바뀌는 제도에 겁먹지 않고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겨나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입에 대한 1:1 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검색창에 전북 진로 진학을 입력해서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이야기할 때 인구 감소, 인공지능의 시대라고 하죠. 미래 사회에서는 질문 능력 그리고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 인재를 키워나가기 위해서 우리 교육은 학생들이 다양한 역량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항상 준비하는 자세를 가지면 어떤 미래가 오든 우리 전북의 친구들은 잘 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큰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